다음으로 문제 70번. 한국은 정상 영업 주기를 상품 매입 시점부터 판매 후 대금 회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선정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한국의 정상 영업 주기는 단 매입과 매출은 전액 외상 거래이고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그럼 정상 영업 주기를 묻는 문제이죠. 정상 영업 주기는 그러니까 재고 보유 기간이랑 매출 채권 회수 기간, 이것을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재고 보유 기간이라는 것은 재고 자산 평균 회전 기간 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거 두 개 합한 것이 여기 정상 영업 주기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재고 보유 기간, 재고 자산 평균 회전 기간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하냐면 재고 자산 회전율 나와 있죠? 4회라고. 그 1년은 보통 365일인데 여기 360일로 가정하니까 1년 360일을 분자로 놓고 분모에 재고 자산 회전율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재고 자산 평균 회전 기간이 돼요. 평균 회전 기간이 재고 보유 기간인 거죠. 그리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 매출 채권 회전율이 있죠. 이거를 360일 해가지고 5회 이렇게 나누면 이게 162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 정의가 뭔지만 아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62일이니까 정답이 4번이죠. 71번 2년 9월 1일 구형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로 교환하면서 현금 113만원을 지급하였다. 구형 컴퓨터 취득원가 152만원, 잔존가치 2만원, 내용연수 5년 전액법 상각 이라고 돼 있고 1년 1월 1일 취득하였으며 교환 시점의 공정가치는 100만원이었다. 동교환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처분 손익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의 경우에는 처분 손익이 나타나고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 손익이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장부가로 교환하는 신형 컴퓨터는 제공하는 장부가로 계상을 하거든요. 근데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컴퓨터의 그 장부가가 아니라 공정가치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환 시점의 공정가치는 100만원이고 그런데 이제 처분 손익이잖아요. 이거 취득 원가, 잔존가치 내용수 다 나와 있으니까 감가상각을 하면 9월 1일이죠. 그러면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2002 9월 1일에 장부가를 구하려면은 장부가, 북밸류라고 제가 썼죠. 취득원가 원래 152만원에다가 152만원 잔존가치 2만원 이거에다가 내용연수 5분의 1인데 지금 1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9월 1일이니까 12개월 플러스 8개월이잖아요. 8개월. 20개월이죠. 20개월. 그러면 12분의 20 이렇게 하면은 장부가가 나오겠죠. 102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현금 지급하는 거 이거를 가감하는 거는 이 처분손익 구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처분손익을 구할 때는 이 장부가랑 교환 공정가치 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제공하는 자산은 그러니까 이 공정가치랑 이 장부가랑 차액, 장부가는 지금 102만원인데 지금 공정가치가 100만원이니까 손해인 거죠. 그래서 사실 2만원이 손실입니다. 손실. 그 차액이 2만원이 손실이 나는 건데요.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가장 빨라서 먼저 빠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 또 계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장부가액이니까 계상을 하면 컴퓨터
구형 컴퓨터를 많이 없앤다고 가정을 할게요. 구형 컴퓨터. 이거는 2002년 9월 1일 회계처리입니다. 구형 컴퓨터가 152만원이고, 감누라고 쓰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가가 102만원이면 50만원이 빠져야겠죠. 그리고 현금 지급한 게 113만원이죠. 근데 이제 신형 컴퓨터에 금액이 나와야 여기 처분 이익이든 처분 손실이든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구하는 방법은 공정가치,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입니다. 100만원에다가 현금 113만원 줬잖아요. 113만원. 이렇게 해서 213만원이에요. 이 신형 컴퓨터의 취득원가가 213만원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차변 잔액에 2만원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처분 손실이에요. 사실은 처분 손실, 처분 이익 구하는 방법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장부가와 이 공정가치,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구하면은 엄청 빨리 구할 수가 있는데요. 원칙은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원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2번. 기초 자산총액은 11만원이고 기말 자산총액과 기말 부채총액은 각각 15만원, 6만원이다. 1년 중 현금 배당 만원 결의하고 지급하였으며 2만 5천원을 유상증자하였다. 당기순이익이 3만원일 경우 기초 부채총액은, 이거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재무상태표 그리겠습니다. 근데 재무상태표인데 이거는 기말을 제가 먼저 그리겠습니다. 하면 기말 자산 총액이 자산 15만원이죠. 부채 총액 6만원이죠. 그러면 기말 자본 총액은 9만원이죠. 그리고 기초도 나와 있죠. 자산 총액은 자산 11만원. 그리고 부채 자본 이런 거 안 나와 있나요? 잘 보면은 딱히 이게 부채, 자본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는 없는데 현금 배당, 유상증자, 당기순이익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거 전부 다 자본이 변동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역수환해가지고 자본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채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본은 제가 X로 놓고 부채는 Y로 놓겠습니다. 보면 자본이 기초잖아요. 기초 X, 현금 배당을 결의했대요. 그러면 자본이 차감되는 거죠. 지급한 거니까. 유상증자는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자본 증가하죠. 25,000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3만원. 자본이 증가되는 거죠. 이익잉여금 증가니까 3만원. 하면은 이 기말 자본이 9만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역산을 해보면 X가 4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45,000원을 쓰면 이 기초 부채는 11만원에서 45,000원을 차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6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부채 총액은 65,000원이니까 2번.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73번. 원가 문제인데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하는 겁니다. 여기 쭉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간접 노무원가 등등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제공품 T 계정을 그려서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6,000원. 기초 6,000. 기말 바로 밑에 있죠? 5,000원. 그리고 이쪽 이제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제가 다이렉트 머티리얼스 약자로 직접 재료비를 쓸 거고요. DL은 직접 노무비, 다이렉트 레이버 약자입니다. OH 제조 간접비,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쓸게요. 그럼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원가 3,000원, 직접 노무원가 2,000원이죠. 근데
나머지 제조 간접 원가 다 넣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간접 노무 원가는 제조 간접비 맞고요. 감가상각비, 공장은 제조에 들어간 게 맞죠. 이것도 들어가는 게 맞는데 본사는 영업관리 본사니까 이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기료, 공장 거니까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120원. 본사 전기료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기타 제조 간접 원가, 1,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OH가 어떻게 되냐면 1,000원, 250원, 120원, 1,000원 이거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370원이 나와요. 1,000원, 250원, 120원,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2,370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잖아요. 이거 역산을 하면 되죠. 이거는 8,370원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원가 관련 문제들은 그림을 그려서 푸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74번 2개월간 생산량 및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6월의 기타 제조원가는,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 보시면 변동비, 고정비 이런 거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9,000단위일 때랑 10,000단위일 때랑 다르잖아요. 직접 재료원가, 이거 변동비죠. 이거는 달라지겠죠. 이게 달라지고 고정임차료 이거 그대로 8,000원이겠죠. 고정이니까. 이게 10,000단위든 9,000단위든 고정이니까. 그러면 그걸 이용하고 여기 합계 70,000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 가지고 기타 제조원가 구해보면 됩니다. 먼저 직접 재료원가 먼저 구하면 이게 18,000원인데 이게 9,000단위일 때 이제 단위당 구한 다음에 이거 10,000단위를 더하면 되겠죠. 10,000단위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고정임차료 8,000원 이거 X 기타 제조원가 X로 놓겠습니다. 는 70,000원이에요. 그러면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역산을 하면 이게 42,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변동비, 고정비 구분만 잘 하면은 금방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75번 4, 5, 6월에 매출액이 쭉 나와 있죠. 월별 매출액은 현금 매출 60%와 외상 매출 40%로 구성된다. 외상 매출은 판매된 달에 40%, 판매된 다음 달에 58%가 현금으로 회수되고 2%는 회수 불능으로 처리된다. 6월에 현금 유입액은, 그러면은 이거 세 가지로 나눠야겠죠. 어떻게 나누냐면 6월 달에 일단 매출이 나온 게 15만 6천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현금 매출과 예상 매출로 구성이 된대요. 현금 매출 비중 60%이고 외상 매출 중에서 판매된 달의 40%가 현금으로 회수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5만 6천원에서 40%는 외상 매출인데 이 중에서 또 판매된 달에 되는 게 40%죠. 그리고 하나 더 더해줘야죠. 다음 달에 58%가 현금으로 회수된대요. 그러면 5월달 매출액을 곱해야겠죠. 12만 원에다가 이게 외상 매출이 40%인데 이 중에서 다음 달에 현금으로 회수되는 건 58%니까 58 이렇게 더하면은 6월에 현금 유입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를 보면 14만 6,4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이거는 그 문제를 잘 해석하시면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76번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요. 1번 고정원가 총액이 10,000원 증가하면 안전 한개 판매량은 3,000단위가 된다. 안전 한개 판매량이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안전 한개 판매량이라는 거는 이게 실제 판매량에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 한개 판매량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판매량이 15,000원이죠. 그러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 X로 놓겠습니다. 일단 고정원가 총액이 10,000원 증가하면 총액이 고정원가는 60,000원이 되는 거죠.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나와 있죠. 단위당 판매 가격 20원에다가 단위당 변동원가 15원을 빼고 이게 손익분기점 판매량 X로 놓고 빼기 고정원가 총액이 5만원이 아니라 만원 증가했다 그러니까 6만원으로 봐야겠죠. 6만원은 0이 돼야 손익분기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X가 어떻게 되냐면 12,000 단위가 되거든요. 여기가 12,000이니까 이 안전 한계 판매량은 15,000에서 12,000을 빼니까 3,000이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2번 손익분기점에서 총공헌이익은 고정원가 총액인 5만원과 동일하다. 사실 이거는 안 봐도 맞는 말입니다. 고정원가 총액이랑 원래 맞아요. 이거 계산 안 해봐도 되는데 계산을 굳이 한번 해보시자면 20, 이따가 15, 이 단위당 판매량의 단위당 변동원가를 곱하고 이 손익분기점 판매량 X에다가 지금 고정원가 총액 5만원이잖아요. 표상. 그러면은 이걸 뭐 X가 뭔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이 자체가 이거를 총공헌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공헌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것이 총공헌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총 변동비죠. 이거는 매출액에서 총 변동비를 뺀 거랑 마찬가지니까 결국에는 총 공헌이익이 5만원 고정원가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3번 판매량이 4,000단위 감소하면 총 공헌이익은 15,000원 감소한다. 해보면 되죠. 지금 15,000 단위일 때 총 공헌이익이 어떻게 되냐면 15,000 곱하기 20 마이너스 15니까 5겠죠? 75,000원인데요. 판매량이 4,000단위 감소를 했대요. 그러면 11,000에다가 이거 5 곱하면은 55,000원이죠. 그러면은 총 공헌이익이 15,000원이 아니라 2만원이 감소를 하죠. 이게 총 공헌이익이니까.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판매량이 4,000단위 감소하면 그냥 4,000단위를 곱해주고요.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변동원가 뺀 거 5를 곱하면 2만원 2만원이 되는데 이게 그냥 감소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푸는 게 더 간단하죠. 어쨌든 15,000원 아니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고정원가 총액이 만원 감소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00단위가 된다. 손익분기점 판매량 해보죠. 뭐 이거 만원 감소하면은 고정원가 4만원이잖아요. 그리고 5 곱하기 X는 0 하는데 X가 8,000단위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단위당 변동원가가 5 감소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00단위가 된다. 5 감소하면 이게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 곱하기 10 거기다가 X로 놓고 고정원가 총액은 5만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5만원 하면은 X는 5,000단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76번 3번입니다. 77번 표준원가 제도 사용하고 있으며 3월에 직접 노무업과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거 표준원가 또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거 일단은 뭐 3월에 실제 직접 노무 시간 18,000시간이고 실제 임료는 시간당 2.5이다. 3월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은 제공품 재고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표준원가 나오면 일단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AQ, AP, AQ, SP, 그리고 SQ, SP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됩니다. A는 액추얼의 약자고 S는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의 약자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AQ, AP 하면은 실제 직접 노무 시간 18,000시간이래요. 시간 H로 쓰겠습니다. hour니까 실제 임률은 시간당 2.5 하면은 이게 45,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AQ 곱하는 거죠. 18,000 시간에다가 지금 SP 단위당 표준 그 원가
실제 임률 말고 표준 임률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역산을 할 수 있죠. 직접 노무업과 임률 차이, 능률 차이가 나겠습니까? 임률 차이가 9,000. 유리하대요, 유리하다는 거는 실제가 더 적게 발생한 거죠. 그러면 실제보다 표준이 더 많이 발생해야, 실제 발생한 게 더 적게 발생해야 유리한 거니까 여기다가 9,000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54,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역산을 하면 단위당 54,000원에다가 18,000원. 이거 역산하면 3. SP가 단위당 3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3 구할 수 있고, 여기도 능률 차이 나왔죠. 능률 차이가 1,500원. 이건 분리래요, 분리.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54,000원에다가 1,500원을 여기서는 빼줘야겠죠. 그러면 52,5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X로, 지금 표준 직접 노무 시간, 이게 X거든요. 그 X를 구하면 이게 17,500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요. 참고로 임률 차이, 능률 차이라는 거는, 임률 차이는 이 가격 차이예요. 가격. 지금 보니까 AQ는 똑같은데 여기 AP랑 SP랑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P의 차이니까 임률 차이인 거고, 여기 보면 SP, SP는 똑같은데 옆에 AQ, SQ, 이 Q가 다르잖아요. Q의 차이니까 능률 차이다. 실제로 얼마나 더 시간을 많이 썼냐, 이 차이니까 능률 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 500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8번. 제품 A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다. 제품 A에 대한 예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공원이익, 고정원가, 영업이익 나와 있고,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하면 제품 A의 고정원가 32만원 중 19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제품 A의 생산 중단이 한국의 예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 뭐 증분 수익, 증분 비용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수식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이 변동비가 어떻게 절감이 되고, 뭐 고정비가 어떻게 절감이 되고, 수익이 어떻게 감소를 하고 증가를 하고, 그거를 파악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일단 증분 수익이라고 하면은 이 생산을 중단했을 때 19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고정원가. 그럼 19만 원 절감을 하는 거죠. 이 고정원가 중에서 19만 원이 줄어드니까, 그럼 고정원가는 이미 고려를 한 거예요. 그 증분 비용. 이거는 매출액보다는 실제로 영업이익은 공원이익과 연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액에 변동비를 뺀 게 공원이익이니까. 그러면 공원이익이 발생을 아예 안 하겠죠. 뭐 판매를 해야 뭐 매출액도 나오고 변동비도 나오고 할 텐데, 판매 자체를 안 하면 이 공원이익이 28만 원이 아니라 빵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분 비용은 2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변동, 영업이익 증감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28에서 19 빼니까 마이너스 9만 원이죠. 9만 원만큼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79번. 단일 제품 생산하는 거고,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0, 고정원가 총액은 45만 원, 손익분기적 판매량은 5천 단위다. 한국이 목표이익 13만 5천 원 얻기 위해서 몇 단위의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가? 이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단위당 판매 가격 200원. 단위당 변동 원가를 차감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죠. X라고 놓겠습니다. 단위당 변동 원가를. 그리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나와 있죠. 손익분기점 판매량 5천을 곱하면 저희 고정원가 총액 4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빵! 0원이 나오죠? 그러면 역산해가지고 X를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X를 구하면 이게 단위당 변동원가가 110원이에요. 그리고 또 목표이익
13만 5천 원을 얻기 위해서 몇 단위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가? 그러면 다시 200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원가 110 곱하기 이번에는 이거를 Y로 넣겠습니다. Y 몇 단위 Y 놓고 45만 원 고정비는 그대로죠. 근데 목표 이익은 13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Y가 6,500 단위가 됩니다. 79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것이죠. 8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1년부터 4년까지 생산량 및 판매량은 다음과 같으며 원가 오른 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을 적용한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간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 원가, 연간 고정 원가 총액은 매년 동일하다. 다 가정을 줬습니다. 1번 변동 원가 계산하에서 1년과 2년의 영업이익은 동일하다. 보면은 변동 원가 계산은 이 생산량 기준으로 그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량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판매량이 동일하면 영업이익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판매량이 전부 다 6천 단위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 동일하죠. 그리고 2번 변동원가의 계산에 의한 단위당 제품원가 매년 동일하다. 매년 동일하죠. 판매량 기준으로 제품 원가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같으면 생산량하고 관계없이 변동원가 계산 하에서 그 영업이익이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1년부터 4년까지 영업이익 합계는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서 동일하다. 전부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기말 재고가 있는 경우에 기말 재고 자산 금액만큼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그게 이익이 달라지거든요. 생산량이랑 판매량 봤을 때 생산량에 따라서 전부원가 계산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생산량 지금 6천, 9천, 4천, 5천 다 다른데 판매량은 다 동일하죠. 이거 다 일단 더해보겠습니다. 이게 더하면 6천에 곱하기 4니까 6, 4, 24 24,000이고 이것도 다 더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6천에서 9천을 더하면 15,000 15,000에서 9천을 더하면 이것도 24,000이에요. 지금 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죠. 그러면은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금액이 없으니까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됐을 거고 이 전부원가 계산이나 변동원가 계산이나 그 영업이익에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합계 기준으로 따지면 말이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고요. 4번 1년에는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동일하다. 1년 이것만 따지면 이것도 같은 로직이죠. 생산량, 판매량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기말 재고가 없죠. 기말 재고가 없으면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됐을 거고 변동원가 계산은 애초에 변동비, 판매량 기준으로 다 비용 처리를 하는 거니까 전부원가 계산이 기말 재고가 없은 경우에는 동일한 것이죠. 맞습니다. 5번 전부원가 계산하에서 2004년 영업이익은 2년 내 영업이익보다 크다. 이거는 틀렸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말 재고가 많으면 비용 처리가 적게 되니까 더 전부원가 계산 하에서는 기말 재고가 많을수록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더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한번 보시죠. 04년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 04년도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04년 기말 재고 재고는 빵이죠. 빵. 이게 다 동일하니까 누적으로 보면 02년 기말 재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년도는 없으니까 빵이고 02년 9천을 생산했는데 판매량이 6천이잖아요. 그럼 기말 재고가 3천이죠. 그럼 기말 재고가 남아있으니까 기말 재고만큼 비용 처리가 안 됐을 테니까 2년도에 영업이익이 더 크겠죠. 이게 기말 재고도 더 많겠지만 2년도에 더 영업이익이 크니까 이게 반대입니다.
4년도 영업이익이 더 작아요. 02년도 영업이익이 더 큰데 지금 이거 반대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것입니다.